최규하 대통령은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의결하도록 했다.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제1호가 선포된 이래 1975년 5월 13일 제9호까지 선포되면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한 후인 1979년 12월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긴급조치 9호가 12월 8일 0시를 기해 해제된 것이다. 그것은 최규하 정부의 정치발전 의지에 대한 증명인 동시에 그동안 유신 반대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했던 긴급조치가 완벽하게 해제되었음을 뜻했다. 서울의 봄은 어느 날부터인가 정치인들에 의해 민주화의 봄이란 말로도 대치되고 있었다. 그의 봄, 민주화는 시대적 요구, 시대정신의 표상과도 같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민주화의 봄을 관리해야 하는 최규하 대통령은 그런 어휘는 알지도 못한다는 듯 자신의 재임 중 쉼없이 발표한 수십 건의 담화, 성명, 치사, 유시 등에서 빼놓지 않고 정치적 발전은 강조했지만 민주화란 말을 사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드물게 민주주의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민주주의 발전, 민주발전이라는 말을 썼다. 12.6 후 40일 만인 19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며 발표한 담화, 그리고 1980년 2월 29일자로 시국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취하면서 발표한 담화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조치라는 말은 없다. 사실 긴급조치 해제와 시국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른바 민주화의 상징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통령은 왜 정치인들이 애호하는 민주화란 말을 애써 피하고 정치 발전이란 말을 고집했을까? 최 대통령 당신이 스스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집권욕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말을 입에 올리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말하자면 민주화라는 말의 그 순결한 의미가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면서 오염됐다는 것이다. 유신 통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잠복해 있다가 고개를 내미는 종북좌익 세력들에게 민주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의미했고 몇몇 정치꾼들에게 민주화는 곧 그들 자신의 집권과 동의어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전복 기도를 방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치꾼들의 집권 가능성도 마뜩지 않았던 최 대통령의 심사가 민주화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 어른을 잘 아는 측근의 해석이었다. 어쨌든 최 대통령은 새해 들어 긴급조치 9호 해제의 후속 조치로 정치인들을 복권시키기 위한 법적 문제를 관계당국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시절 정치인 복권은 갓 출범한 새 정부의 민주화 작업의 적극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이전 정부의 부채를 신속하게 청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시국사범 복권 대상자 발표는 1980년 2월 29일로 잡혀 있었다. 새 정부는 오는 3월 국민과 함께 새봄을 희망차게 맞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는 김대중 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과거 행적에 비추어 그를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김 씨가 단지 긴급조치 위반 등의 전력만 있는 것이라면 이미 전면 해제된 상황이라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지만 김 씨가 일본 등 외국에서 반환 활동을 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면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합수본부장으로서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각 정보수사기관의 재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내 의견은 달랐다. 나는 최 대통령 정부가 유신 통치의 어두운 유산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자는 뜻을 세웠고 또 김 씨도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심기일전에서 밝은 정치를 지향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사면복권 대상에서 김대중 씨를 제외하면 그 사실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시비의 꼬투리가 될 우려도 있는 만큼
푸는 김에 다 풀어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최 대통령에게 건의드렸다. 국민과 약속한 1980년 2월 29일이 되자 최 대통령은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씨, 지학순 주교 등 시국사범 687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통금이 풀리자 형 집행 면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구속인사 68명이 석방됐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대중 씨도 연금에서 해제되었다. 1980년 들어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헌법 개정 문제였다. 수명이 다한 유신헌법을 고쳐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헌법안을 마련하고 이어 새 헌법에 의거한 선거를 실시해 정부와 국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최규하 대통령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개헌 작업을 추진할 주체를 정하고 구성하는 문제, 추진 일정 등을 놓고는 정부와 정치권 간에 묘한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전개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10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면서 앞으로 1년 이내에 개헌을 하여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고 1월 18일 연두회견에서는 과도정부의 정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1년 정도면 국민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새 헌법에 의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함으로써 유신헌법의 개정과 공정한 선거를 통한 새 정부의 수립이라는 일정표를 밝힌 것이다. 아울러 개헌안은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말함으로써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1월 18일 법제처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하고 3월 14일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헌 공청회가 열리는 등 헌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개헌과 관련한 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최강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1995년 6월 5일 검찰에 낸 서면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밝혔다. 당선 후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정치적 책임의 수행을 위한 절차와 일정 등에 관하여 과거 유사한 정치적 경험을 가지셨던 허정 전 과도정부 수반을 위시하여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셨던 정계 원로 및 사회 지도자 등의 의견을 들으시고 또 새로운 내각의 책임자인 신현학 국무총리와도 국민 대다수가 찬동하는 개헌안의 마련을 위한 작업 과정, 헌법에 규정된 개헌 절차와 이를 위한 법적 소요기간 등에 관한 검토와 협의를 가진 후 당면한 난국의 수습과 헌법 문제의 중요성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를 1979년 12월 21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음.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헌정사를 회고하면서 과거 대통령 간선제의 직선제로의 개헌, 1960년에는 단기간 내에 내각 책임제 헌법이 채택되었으나 전국의 불안정과 혼란 속에서 1년도 못 가서 헌정의 중단을 초래하였던 사실, 그 후에도 2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것이 당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편의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실현하지 못하였던 쓰라린 과거사를 상기하신 바 있었고 따라서 금후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우리 헌정사의 경험과 과오를 교훈 삼아 국가적인 견지에서 장래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지속성 있는 민주발전의 기틀이 될 헌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음. 유신헌법의 개정은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11월 10일 시국담화에서 밝히신 바 있으며 대통령께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고 위기관리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며 본인께서 헌법에 보장된 자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진행시켜 새로이 수립되는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스스로 위기관리 정부라는 규정을 내리고 당시 남북 대치하의 국가안보 유지, 유류파동에 따른 경제위기의 극복 등에 전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으로 그것이 전국 불안의 요인이 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됨. 또한 대통령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라고 하였으며 79년 12월 21일 취임사에서 국가의 최고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본인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와 같은 입장에서 3월 중순까지는 대통령 직속하에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셨음. 이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헌법 문제에 관한 국회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훌륭한 구상과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80년 3월 14일 헌법개정심의위원회 개회사에서도 본 헌법심의위원회에서 개헌안의 골격이 마련되면 국회 측과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충분한 협의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80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도 개헌 문제에 관하여 국회 주도니 정부 주도니 하는 말이 있으나 주도라는 말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로서는 국민을 위한 초당적이며 후회 없는 훌륭한 헌법을 대다수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개헌심의위의 공청회는 국회 특위 공청회와 상호 보완적인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국회 및 정부의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통일안이 마련되면 그 이상 다행스러운 일이 없고 만일 차이가 나더라도 상호 협의와 절충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던 것임. 대통령께서는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소신을 취임사에서 4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밝히셨는 바, 그 중에는 정치 권력의 남용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재직 시 11.6 사건을 겪으시고 국가 권력이 과중하게 집중된 정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도련한 권위가 바로 국가위기에 직결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안보나 국가 계속성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쓰라린 체험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과 폐단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 및 그의 절충 형태 등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 권력 구조 중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인가를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고 특별히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최규하 대통령은 80년 1월 15일 공화당 및 유정의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개헌 문제, 유가 및 금리 등 국내 경제, 남북대화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교환을 가지시면서 대통령으로서 개헌안 마련에 관해 취임사에서 밝힌 다음의 4가지 항목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음. 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 간의 대치라는 냉엄한 상황 하에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정치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임.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헌법이어서는 안 되겠음. 사회정의와 형평의 구현은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나 이것이 자유경제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임. 상기사항은 대통령께서 개정헌법이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자유경제체제의 국가의 기틀이 되어 지속성 있는 민주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밝힌 소견이었으며 그 이유와 배경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음. 그와 같은 소견이 정부와 국회의 헌법 개정 작업에서 참작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희망을 공화당 및 유정의 간부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80년 2월 18일 대통령과 신민당 총재 간의 면담에는 신민당 측 간부들도 참석하였으며 개헌 및 정치 일정, 복권 문제, 학원, 노사 문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회담에서 신민당 총재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치 일정을 단축하여 조속히 헌법을 확정하여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망하셨으며 대통령과 신 총리께서는
신민당 총재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3월에 설치하여 그 심의를 서둘러서 가능하면 4월 말까지 개정안의 골자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과 국회 개헌안도 성안이 되면 비교, 조정되어야 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상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개헌 작업에서도 훌륭한 구상과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개헌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이 같으면 그 이상 다행스러운 일이 없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거쳐 조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국회 작업과의 마찰을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임. 따라서 정부안과 국회안의 단일화 절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 당시 개헌 문제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는 바 과다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바로 어떤 특정한 권력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 절충형 등 여하한 권력 구조 하에서도 역사적 또는 현실적으로 그 내용과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권력의 집중에 의한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헌법의 기틀의 하나인 국가 권력 구조 또는 대통령의 선거 방식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항목의 하나이었으며 당시 정치권에서 일부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 주장도 있었으므로 대통령이나 헌법개정심의위원장인 국무총리께서는 기회 있는 대로 정부가 먼저 어떤 특정의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수렴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5월 6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미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를 강요할 의사는 추호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천명한 바도 있었음. 최강수 비서실장이 밝힌 것처럼 최 대통령은 여권인 공화당과 유정의 간부들은 물론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 그리고 각계의 인사들과 만나 헌법 개정의 방향과 추진 일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설명하는 한편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 대통령은 또 개헌 문제를 자신의 의견대로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정부와는 별개로 개헌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야당은 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근거 없는 의심을 나타내며 정부와 의견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보다 한 발 앞서 1979년 11월 30일 독자적인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헌법개정과 정치 일정의 결정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헌법개정기구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왔다. 정부가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날인 3월 15일 야당인 신민당은 마포당사에서 소속 의원, 지구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 촉진대회를 열고 정부 내 헌법개정심의기구의 폐지와 신현황 내각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아가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필두로 한 유신 세력이 자숙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제야 세력을 이끌고 있던 김대중 씨도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 대통령과 신현학 국무총리는 4월 들어 국회와 여야 수뇌부와의 만찬, 기자회견 등을 갖고 연내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하고 1981년 봄에 양대 선거를 치른다는 정치 일정을 거듭 밝히면서 친여 신당설은 사실무근이며 최 대통령과 신 총리 자신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최 대통령은 이런 뜻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비공개리에 전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최 대통령은 4월 중순경 이원옥 민원수석 비서관으로 하여금 정치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자제를 호소하고 시국 안정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수석 비서관은 1980년 4월경 최규하 대통령의 밀사로서 2차례에 걸쳐 야당 지도자를 방문해 최규하 대통령의 뜻을 전했고
국회 개헌 심의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던 김택수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나 헌법 개정 작업을 정부와 협의하여 원만하고 조속하게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두 김 씨는 1980년 5월 국회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을 놓고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라. 정부에서는 개헌안을 만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처럼 최규하 정부와 대립 자세를 취함에 따라 계엄령 해제 시기를 둘러싼 대립과 함께 전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